음악 치료에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기본 악기는 피아노와 기타이죠. 그래요. 우리 피아노 안에 그랜드 피아노나 업라이트 피아노를 열어보면 선으로 되어 있죠. 선을 나무가 이렇게 피아노를 두드릴 때 이렇게 두드리게 되면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율 악기이면서도 또 타악기이지요. 피아노는 울림판이 또 있죠. 이렇게 피아노에 요건 지금 사진은 키보드이지만 피아노는 울림판도 있고요. 그리고 줄, 조율핀, 타연기구, 페달 몸통 이렇게 뭔가 현악기 같으면서도 타악기 같은 다양한 악기입니다. 그리고 88개의 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멜로디도 표현할 수 있고 음역대도 크고요. 리듬도 표현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악기입니다. 자세히 보면 다양한 음색과 강약, 속도 등을 표현할 수 있고요. 속도, 스타카토 등의 음악적인 요소를 연주함으로써 환자나 학생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감정을 묘사할 수가 있어요. 피아노의 크기에 따라서 집단과 피아노 연주자 사이의 시선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키보드를 사용하기도 하죠. 키보드의 또 장점은 이런 시선 처리, 거리, 를 줄일 수 있다는 것과 또 키보드 안에 녹음 기능이 있어요. 이런 녹음 기능을 통해서 혼자 세션을 하는 경우에는 반주를 미리 녹음해 놓고 플레이를 함으로써 또 사용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키보드의 음색을 활용해서 또 음악 치료를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기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클래식 기타와 통기타. 우리 기타는 아래부터 우리 선생님들 지금 다 배우고 계시겠지만 E, B, G, D, A, E 순으로 이렇게 줄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거를 연주 지판을 또 누르면서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죠. 클래식 기타는 나일론 줄을 사용해서 조금 음색이 부드러워요. 그리고 연주할 때 이렇게 튕길 때 클라이언트 내담자가 특히 아동인 경우에 이렇게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또 연주를 할 수가 있겠죠. 통기타는 소리가 매우 크죠. 클래식 기타보다는 통기타가 소리가 크고 또 클래식 기타는 소리는 조금 작지만 굉장히 맑은 소리가 나죠. 또 이 넥이 클래식 기타는 조금 넓은 편이고요. 통기타는 조금 좁은 편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악기를 제가 크게 드럼류, 드럼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드럼류, 뭐 쉐이커류, 그러니까 리듬 악기, 선율 악기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고요. 드럼류, 쉐이커류, 그다음에 뭐 나무 악기, 철 악기, 뭐 이렇게 약간 재료에 따라서도 우리가 악기를 나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처음 볼 이 북은 게더링 드럼이라는 북이에요. 자, 게더링 드럼은 조금 넓은 면에 이 북을 연주할 수 있어서 굉장히 울림도 크겠죠. 울림도 크고 좀 저음이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룹으로 활동할 때 이렇게 게더링 드럼 주변에 앉아서 그룹으로 연주를 함께 할 수도 있어요. 멜럿을 가지고도 연주할 수 있고요. 손으로도 연주할 수 있습니다. 또 게더링 드럼에 요 동물들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아동들과 악기 연주할 때 이 동물들에 대한 것들을 또 같이 작업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새도 있고요. 호랑이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뭐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동물들과 함께 연결해서 북을 연주하는 것을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 드럼이에요. 이 로그 드럼은 이제 나무로 되어 있는 악기이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길이가 달라요. 이 길이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요.
그래서 뭔가 나무이지만 두들기는 악기이고 두들기는 그래서 리듬을 표현할 수 있는데 조금 음이 있죠. 완전 멜로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 또 타악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멜로디 악기와 타악기 사이의 중간의 단계에서 연주할 수 있는 활동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ABA 이런 론도 형식의 우리가 즉흥 연주할 때 B에서 다양한 악기를 바꿔서 연주할 때 악기를 확장해 나갈 때 이렇게 로그 드럼을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콩가예요. 자, 콩가는 오스티나토 리듬 연주에 사용이 많이 됩니다. 오스티나토, 쿵쿵 이렇게 기본적으로 남아프리카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유래된 악기예요. 그래서 브라질과 쿠바 이런 룸바 음악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윗면은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이 옆면은 또 나무로 큰 나무로 이렇게 잘라서 연주하기도 하고 나무가 아닌 플라스틱으로 또 되어 있는 악기도 있습니다. 피아노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북이죠. 긴 원형 이 나무통에 우리가 가죽으로 북편을 만들어서 연주를 양손으로 합니다. 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굉장히 크기, 원형의 이 넓이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도 소리가 다르겠고요. 높이가 높나 또 혹은 작으냐 높이에 따라서도 높이와 넓이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집니다. 손으로도 연주하고요. 멜럿으로도 연주하게 됩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이렇게 바닥에 울림이 잘 울리도록 뚫려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울림이 큰 악기입니다. 그 다음 봉고 드럼이에요. 우리가 앞에 봤던 콩가랑 조금 비슷하죠. 콩가는 굉장히 이렇게 깊었죠. 그래서 울림이 더 크겠죠. 밑에도 뚫려 있고요. 이것도 보면은 봉고 드럼도 밑에가 이렇게 뚫려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바닥에 또 붙어 있긴 하네요. 그리고 요거는 플라스틱이죠. 그리고 요거는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질에 따라서도 소리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 봉고 드럼 지금 보면 크기 다른 거 아시겠죠? 다른 크기, 다른 소리가 나겠습니다. 이 봉고 드럼도 중앙 아메리카 쿠바의 악기로서 두 개의 다른 크기 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 두 북의 음정 간격은 보통은 5도 정도 된다고 해요.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죠. 네, 양손으로 연주하면서 리드미컬하게 표현할 수 있는 봉고 드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악기는 우리가 작은 북, 보통 우리가 작은 북 그리고 스네어 드럼이라고도 하죠. 네, 그래서 이 작은 북에 쇠 줄이 이렇게 있어서 또 소리가 나서 이거를 스네어 드럼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스네어 드럼은 나무로 된 멜로디 있죠? 우리가 보통 드럼 치는 드럼 세트에 있는 나무 멜럿으로 연주를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플로어탑은 이 드럼의 옆에 있는 이 스네어 드럼 말고 조금 더 큰 이 드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네어 드럼보다는 이 플로어탐은 조금 더 저음의 소리가 나겠지요. 스탠딩 심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심벌즈를 세워 놓은 것이죠. 이렇게 양쪽으로 이 심벌즈를 이거는 이제 여기다가 세워 놓은 거고요. 이 심벌즈를 양손으로 들어서 하는 심벌즈도 있고요. 드럼 세트에 있는 이렇게 스탠드형의 심벌즈도 있습니다. 자, 심벌즈 스탠드형 심벌즈는 멜럿을 두 개를 사용해서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소리가 크기 때문에 동기부여도 되죠.
나무 멜럿으로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자일로폰을 하는 나무 멜럿 끝에 이렇게 솜이 붙어 있는 그런 멜럿으로도 연주를 합니다. 대부분 클라이맥스 부분에 연주를 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음악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스틸 드럼이 있습니다. 너무 재밌게 생겼죠? 여기 보면은 이 스틸 드럼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동그라미 크기에 따라서 소리가 다릅니다. 그리고 스틸이기 때문에 스틸의 그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어떤 가죽 소리의 북 소리랑은 또 다릅니다. 로그 드럼이었던 나무 소리랑도 다른 소리죠. 나무도 아니고 북도 아닌 스틸의 소리가 나는 스틸 드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핸드 드럼이에요. 손을 들고 사용합니다. 손을 들고 이쪽을 손으로 잡고 손바닥으로도 사용하고요. 손가락으로도 사용하고 손가락 다양하게 우리가 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롤리팝 드럼은 말 그대로 롤리팝 모양의 드럼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아동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런 드럼이죠. 소리가 완전 가죽은 아니기 때문에 가죽의 그 핸드 드럼 이런 소리랑은 조금 다릅니다. 밑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이 북을 잡고 연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클라이언트가 손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쥐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악기를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패드 드럼이에요. 네, 이렇게 테니스처럼 생겼죠. 그래서 공도 들어있고요. 북면, 그리고 멜럿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동그라미 크기에 따라서 다양한 저음, 고음,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간혹 너무 세게 치면은 이 동그라미가 빠지기도 해요. 그러면 다시 넣어서 여기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에 요거 여기 나사가 있어요. 그래서 나사를 조율해서 다시 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조율하는 요것도 같이 들어있죠. 자, 그 다음에 에그 쉐이커. 우리가 제일 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에그 쉐이커는 손에 쥐고 사용할 수 있는 악기이고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고요. 이게 메탈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종류가 나무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다 소리가 다르겠죠. 그리고 또 무게가 다른 것이 있어요. 이 안에 이렇게 작은 알갱이들이 들어있는데 알갱이 크기에 따라서 무게가 다르고 이 크기에 따라서 소리도 다르겠죠. 그래서 보통 이 색깔에 따라서 소리 색이 조금씩 다릅니다. 동물 쉐이커, 동물 모양의 쉐이커로 우리가 또 아동과 활동하면서 다양한 노래와 연결해서 활동할 수 있겠죠. 과일 쉐이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채 쉐이커, 네, 과일뿐만이 아니라 야채, 동물, 굉장히 다양한 쉐이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양과 길이, 크기에 따라서 소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연주도 하고요. 모양에 따라서 야채인지 과일의 이름, 명명하고 이런 부분들을 활동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쉐이커에 이렇게 막대기, 손잡이가 있는 것이 마라카스입니다.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쥐면서 연주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 클라이언트가 이제 쉐이커를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쥐잖아요. 이 쥐기는 되는데 이 지금 마라카스는 사실은 쥐어야 되는 요 영역이 굉장히 작죠. 이게 만약에 어렵다면 큰 악기부터 하고 점점 작은 멜럿 이렇게 뭔가 손잡이를 작게 잡는 이런 악기로 배치를 해서 구성을 해야 되겠죠. 카스도 굉장히 종류에 따라서 소리가 다릅니다. 크기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이 마라카스 자체가 나무로 되어 있는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지 철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소리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음악의 구성에 따라서 악기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징글 스틱은 우리가 탬버린에 있는 이 징글이 달렸다고 해서 징글 스틱이에요. 그래서 탬버린은 북면도 있지만 이 징글 스틱은 여기 손잡이를 잡고 편안하게 흔들면서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악기에서 투톤 블럭 이렇게 두 개의 음이 다른 투톤 블럭으로 연주할 수 있고요. 우드 블럭 요것도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소리도 다르고 특히 이 악기는 여기 이제 귀로 역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입니다. 자, 멀티톤 블럭은 이 블럭의 길이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이 안을 이렇게 돌려서 돌리면 소리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우드 블럭은 말 그대로 네모난 우드로 되어 있고요. 속에 이렇게 울릴 수 있도록 공간이 있고요. 작지만 소리가 굉장히 명료하고 큰 악기입니다. 오음 블럭은 이렇게 또 블럭 길이가 다르죠. 그래서 이 길이의 다른 것들, 다름이 또 소리가 다른 거죠. 그래서 뭔가 블럭이고 나무 악기이지만 약간의 음계가 있는 이런 악기입니다. 그러나 선율악기처럼 이 음계가 정말 정확하진 않기 때문에 이 음계를 가지고 악기를 어떤 음을 멜로디를 연주하기보다는 리듬을 표현하는 그런 악기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칭촉은 이렇게 흔들면 양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부딪히면서 소리가 납니다. 꼭 딱따구리 소리처럼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요 동그라미 요 부분이 굉장히 금방 고장이 나요. 그래서 조심히 다뤄줘야 하는 악기입니다. 요 손잡이 있는 부분을 그냥 흔들기만 해도 굉장히 큰 소리가 나는 악기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작게 움직여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악기입니다. 귀로는 여기 동그라미는 울림통이죠. 울림통이고 그리고 이렇게 멜럿으로 자 귀로의 멜럿은 이렇게 보면은 끝에가 조금 얇게 되어 있어요. 멜럿들도 다 비슷하지만 또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얇은 부분으로 쓱쓱쓱쓱 긁으면서 리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개구리 귀로는 여기 위에 부분을 드륵드륵 연주하면 개구리가 개굴개굴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이것도 귀로인데요. 귀로의 이 나무의 크기에 따라서 굉장히 소리가 다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리듬 스틱은 우리가 두들겨서 아주 기본적으로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입니다. 이 리듬 스틱도 조금씩 그 회사마다 소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악기를 구성할 때 소리를 들어보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비브라슬랩은 자, 요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연주를 하면 이 안에 이렇게 작은 철들이 들어있는데 이게 흔들리면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타르르르르 하는 그런 소리가 나죠.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효과음 악기예요. 어느 정도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작은 아이들은 조금 연주하기 힘들어 하고요. 그리고 효과음 악기이기 때문에 막 리듬을 계속 연주하는 그런 악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악기가 트르르르르 이렇게 약간 울리면서 나는 악기이기 때문에 리듬을 표현하기보다는 효과, 어떤 이제 악보의 끝에 효과를 내는 그런 악기입니다. 손목 방울, 우리 방울을 이렇게 손목에 팔찌처럼 차고 소리 낼 수 있는
악기예요. 그래서 아동 세션 할 때도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우리 클라이언트가 많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일 때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소리가 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동 같은 경우에 이렇게 손목에 차거나 발목에 차는 거를 굉장히 또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해서 악기를 선택해야겠습니다. 자, 레인 스틱도 이 나무 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이렇게 나무들이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또 구슬 같은 나무들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이 악기는 구슬이 떨어지는 게 보이죠. 뭔가 시각적으로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아동들이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나무 레인 스틱은 조금 더 자연적인 소리가 나기 때문에 성인이 더 많이 선호합니다. 아시겠지만 길이에 따라서 그리고 이 레인 스틱의 또 통 넓이에 따라서 소리가 조금씩 다릅니다. 오션 드럼, 뭔가 드럼으로 이 북면이 가죽은 아니지만 이 면을 연주함으로써 리듬을 연주할 수 있고요. 그렇게 연주할 때마다 이 안에 있는 구슬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북보다는 조금 더 다른 음색이 납니다. 또 이 오션 드럼을 좌우로 이렇게 흔들면서 바다 소리가 나게끔 그래서 효과음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슬이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우리 아동들이 재미있어 하는 선호하는 악기이기도 합니다. 이 안에 바다 소리도 나고 물고기 그림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연결해서 노래랑 연결해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카바사, 손으로 쥐고 연주하는 악기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구슬들이 움직이면서 소리를 생성하죠. 아고고벨. 자, 철로 되어 있는 악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멜럿을 보통 고무 멜럿을 많이 사용하고요. 나무 멜럿을 사용하면 굉장히 소리가 크겠죠. 그래서 너무 귀가 아프기 때문에 보통은 고무 멜럿을 많이 사용합니다. 길이에 따라 소리가 다르겠죠. 그래서 또 다양한 길이의 소리를 응용해서 연주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고고벨을 연주할 때는 다른 악기들보다 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솔로 악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카우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카우벨 면을 연주하면 굉장히 소리가 큽니다. 지금 여기에는 나무 멜럿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다 두들겨 보시고 우리 지금 클라이언트 구성의 소리의 다이나믹에 따라서 멜럿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핑거 심벌은 손에 이렇게 끼고 연주하는 굉장히 작은 악기예요. 그런데 굉장히 소리가 예쁘기 때문에 핑거 심벌을 이 핑거 심벌도 약간 효과음처럼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큰 심벌즈보다 울림이 적고 소리가 굉장히 고음이고 예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딴딴딴 이렇게 리듬도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은 이렇게 양손으로 이렇게 손가락이 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는 치료사가 하나는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손을 끼고 상호작용하면서 연주할 수도 있겠죠. 굉장히 재미있는 코끼리 코를 닮아서 이름이 코끼리 코인데 자 이거는 나무로 되어 있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보통은 성인과는 나무로 된 걸로 활동을 하죠. 소리가 조금 다르죠. 소리가 다르고 이 나무로 된 거는 이걸 연주하다가 이 사이에 손가락이 끼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아동들이 아파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어린 아이들이랑은 플라스틱으로 된 것으로 사용을 합니다.
윈드 차임, 바람에 휘날리면서 소리나는 윈드 차임도 효과음 악기죠. 그래서 음악이 시작될 때 혹은 끝날 때 프레이즈 끝에 연주하도록 합니다. 이 윈드 차임은 손가락에 어떤 힘을 조절해야 되잖아요. 너무 크게 연주하면 너무 세게 이거를 딱 이렇게 쓸어버리면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기 때문에 조절하는 그런 손가락이나 연주의 어떤 조절력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겠죠. 탬버린. 네, 탬버린이 북면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없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나의 활동 세션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주로 나는 징글 소리를 내는 연주를 해야겠다라는 경우 이거를 선택할 수 있고, 북 있는 것도, 북 있는 탬버린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핸들 캐스터네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캐스터네츠를 여기 손잡이만 잡고 흔들면 소리가 나는 캐스터네츠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바닥에 올리고 연주하는 일반적인 캐스터네츠를 사용할 것인가? 보통은 이거는 이제 손바닥으로 연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그냥 손으로 잡고 흔들면 되니까 우리가 요거를 치료 목적에 따라서 악기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크리켓은 이렇게 손으로 잡고 흔들면 여기 보이는 세 개의 구슬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소리가 나는 악기입니다. 네, 이렇게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가 또 음색이 굉장히 다르죠. 글로겐슈필은 우리 이제 멜로디 악기 중에 가장 거의 높은 음을 내는 악기예요. 굉장히 작고 아름다운 울림 있는 악기입니다. 그런데 작기 때문에 타겟점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우리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눈과 손의 협응이 조금 어렵다든지 이렇게 소근육이 아직 덜 발달되었다든지 한 경우에는 조금 연주하기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큰 이렇게 실로폰 크기가 큰 것을 먼저 하고 이렇게 작은 것으로 올 수도 있겠죠. 또 음색이 굉장히 맑고 예쁘고 높기 때문에 그러한 음악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공명 실로폰. 자, 이 공명 실로폰은 이 실로폰 밑에 동그라미 이렇게 공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실로폰에 비해서 울림이 큽니다. 자, 자일로폰은 나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리고 우리 또 생각해야 될 게 공명 실로폰보다는 조금 소리가 작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일로폰은 이렇게 판에 올려놨잖아요. 이 밑에가 다 지금 이 나무판 밑에가 이렇게 뚫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가 또 울리겠죠. 크기에 따라서 높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연주하고자 하는, 내가 구성하고자 하는 그 음역대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이렇게 자일로폰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탈로폰은 자일로폰은 나무로 되어 있지만 메탈로폰은 메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가 조금 더 크고 메탈 소리가 나겠죠. 네, 그래서 요것도 크기에 따라서 종류가 다 있어요. 소프라노, 알토, 뭐 베이스. 그래서 그 음역대에 따라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핸드벨도 있어요. 손으로 잡고 연주한다고 해서 핸드벨도 이렇게 지금 요거는 조금 고급화되어서 골드벨 이렇게 색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또 어떤 거는 색깔로 되어 있는 핸드벨도 있습니다. 내가 활동을 색깔로 구성을 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색깔 핸드벨이 낫겠죠. 또 그 색깔 핸드벨 중에 여기 위에를 누르면 소리가 나고 또 손으로 집어서 들어도 소리가 나는 악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내가 손가락으로도 연주하게 하고 손으로 들어서 손목을 흔들면서도 사용하게끔 할 거다라는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악기를 또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터치벨도 있죠. 터치벨은 바닥에 놓고 이렇게 뭔가 들어서 연주하기 어려운 대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책상에 쭉 터치벨을 놓고 손바닥으로 혹은 손가락으로 눌러서 연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톤 차임도 이제 우리 핸드벨의 종류인데요. 굉장히 소리가 아름답죠. 울림이 크고 아름다워서 우리 성인 정신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악기입니다. 우리 자폐 아동들 같은 경우는 악기를 본인 스스로 잘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악기가 맞으면 아프거든요. 그래서 잘 조절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우리 장애 아동들에게는 이렇게 톤 차임보다는 핸드벨로 사용하는 게 더 좋겠죠. 카주, 휘슬을 보면 카주는 소리를 내면서 멜로디도 낼 수 있는 휘슬입니다. 그래서 조금 고기는 휘슬이에요. 그냥 소리 후 이렇게 바람만 불어서는 안 되고 후 이렇게 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바람 불기가 되고 그 이후에 소리를 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내가 다양하게 내는 소리들이 카주를 통해서 나팔처럼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어하는 악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기관차 카주는 그냥 후 불면 기관차에 그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치료 목적에 따라서 노래 활용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휘슬이 새소리 나는 휘슬도 있고요. 굉장히 많거든요. 호루라기처럼 네, 그런 휘슬도 있고 자연의 소리가 나는 새소리와 같은 뭐 뻐꾸기 소리 나는 그런 휘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부는 나팔처럼 불 수 있는 있고요. 그다음에 슬라이드 휘슬이 있습니다. 슬라이드 휘슬은 후 불면서 여기 끝에 달려 있는 철사를 밑으로 내리고 올리면 소리가 나는 그런 악기입니다. 자, 음악 치료에서 사용하는 악보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5선지 악보가 아니라 도형으로 뭐 이렇게 네모 세모 동글동글라미 이렇게 해가지고 도형에 따라서 연주할 수 있는 그다음에 색깔을 입혀서 연주하는 악보 그다음에 이 도형과 색깔을 조금 합쳐서 하는 악보도 있고요. 숫자 악보 이렇게 보고하는 거 그다음에 알파벳 악보 알파벳 악보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살던 또 친구들이 조금 익숙하게 연주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게이름 악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또 음악적인 배경에 있는 친구들이랑은 이런 게이름 악보를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